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좀 돈 이야기 그런 것도 좀 위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보통 저랑 좀 나이 차이가 있죠. 저는 그래도 30대 이제 후반 다가가고, 제 구독자분들은 보통 저보다 나이가 있으시죠. 20살부터 30살까지 많으시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대에서 뭐 이게 느끼는 거랑 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느낀 거 틀리죠. 보통 예적금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러신데. 근데 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사실 월요일에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잘린 겁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갖고 이게 가게에서 이제 촬영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와이파이가 끊긴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 영상이 이제 손실이 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 영상이 안 올라간 적이 있다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부터는 자 공지를 하겠습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딱 잘 때 업로드를 하고 자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자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월요일에 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소잉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넘기실 거면 넘기시면 되고, 그냥 총각의 개인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틀 이렇게 휴무를 가진 적이 사실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제가 5년 이렇게 장사하면서 억지로 휴가를 한번 내가지고 경주 한번 다녀왔거든요, 작년에는. 그때 말고는 제가 이틀 연속 이렇게 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껴보니까 저도 6시까지만 원래 업무를 할 때는 몸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11시, 12시, 1시까지 작업을 작년부터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니까 다리가 좀 많이 부어요. 뭐 그러면 간일을 해야 된다는 신호겠죠. 그래갖고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는 그냥 이제 가족 행사 끝나고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 그냥 쉬니까 이제 뭡니까 질리죠. 저는 원래 심심할 때 웹툰을 보는데 이제 웹툰도 지겨울 때가 있죠. 그럼 좀 보다가 아무튼 이제 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갖고 당장 저희 숙제가 이게 주거지 문제, 그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들어갈 집, 그거랑 아무튼 그러면 이제 자본 같은 걸 이제 모이면 그걸 어떻게 좀 불려나갈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일어나가지고 다짜고짜 제가 원래 여기에 좀 살고 싶어 했던 원룸 오피스텔로 한번 가봤거든요. 사직동에도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직동도 보면 이렇게 뭐 부지를 사고 팔고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요게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멋있게 생겼고 뭐 이쁘게 생겼고 안에도 신축이고 막 좋죠. 근데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직 도전하긴 힘들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골목 이런 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뭐 저희 동네랑 좀 별반 다를 거 없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저희 아무튼 보면 사실은 어딜 가든 간에 이제 뭐 저 같은 그냥 이제 중산층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분들이 사는 곳도 있고, 완전 또 이제 부자분들이 사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구역이 나뉘어졌다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너무 이 정도 시설인데 월세가 이거밖에 안 해라서 이제 가봤더만, 이게 보니까 주변에 뭐 이제 40만 원짜리 저는 이제 방을 보고 갔지만 주변에는 사실 15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 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보니까 제가 보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담배 이제 피고 있고, 그리고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수거통 뭐 이런 거 저는 다 봤거든요. 취업하기 전에 저는 항상 위장으로 손님으로 한번 가봅니다. 항상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그래갖고 이제 대충 한번 느낌 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오피스텔 뭐 제가 구입할 건 아니고 이제 월세로 들어갈 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그 지역 탐방을 해봐야겠죠. 그래갖고 아무튼 온천천로입니다. 온천천로, 미남 바로 옆에 온천천로 쪽이고, 온천동입니다. 온천동. 그래갖고 살짝 오르막에 있는 거예요. 너무 오르막에 있으니까 사실은 좀 올라가기 싫은 겁니다. 저는 저희 동네만 해도 4만 저기 2차 쪽에 보면은 1억 초반대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안 비싸죠. 그냥 매매가 그 정도고, 저기 옆에 경동 저런 데는 1억 미만 매물 정도 벌써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공통적으로 너무 산이라서 사실 올라가긴 그렇고요. 평지에 아파트가 있으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뭐 않고, 몰라요. 그냥 반송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또 이제 건축 연도 보면은 97년, 98년 이렇거든요. 거진 뭐 30년 다 돼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쪽에 이제 살면은 완전 와 부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봐서는 어차피 그 동네가 그 동네고, 그러니까 이제 고르는 그 제가 살고 싶은 것만 이거 고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는 우리가 모든 걸로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라면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냥 좀 밖에서 외식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 취향이 있잖아요. 아예 나는 호텔 뭐 가갖고 그런 음식만 먹어야 된다. 대접 받으면서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도 딱 그 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지만 그냥 원룸에 조그맣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아파트에 산다고 이제 다 부자가 아니고. 그쵸. 그래갖고, 그냥 내 스타일을 일단 정하는 게 제일 급선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담배를 안 피죠. 안 피고 술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오피스텔 부근촌은 도중도중 술집이 있어요. 시끄럽겠죠. 이제 저희 집이 술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사람이 원래 특히 소주를 먹으면 더더욱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소주 안 파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도중도중 아저씨들이 이렇게 다 그냥 이래갖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로등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이제 주변 건물이 좀 아무튼 그 느낌이 아무튼 좀 제 생각이 좀 어두웠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이제 여자친구가 놀러 올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괜찮겠죠. 낮에는 괜찮은데, 그래도 여자 혼자 다니기에는 좀 도로가 좀 어둡고, 주변에도 모텔도 한 개씩 탁탁탁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돈만 벌면은 좀 나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저라면은 그 주거지에 돈을 더 써야겠다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라면만 못 먹겠다 이제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한 50군데 60군데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만 원 매물은 이렇고 40만 원 매물은 이렇고, 이게 또 괜찮은데 이건 또 주차가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보니까 이제 기계식이라 가지고 1850kg가 넘어가면은 이제 못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아이오닉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아이오닉 못 넣죠. 니로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는 상황. 대충 느낌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거는 계약을 하기 싫다. 물론 지금 뭐 계약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돈을 그렇게 시드를 그렇게 쓰고 싶지, 시드머니를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맥도날드를 가자. 그래갖고 맥도날드까지도 거리도 얼마인지 그래 보니까 뒷짐 지고 한 15분이면 갔던 것 같아요. 뭐 괜찮은 거리였습니다. 저 정도면은 뭐 저희가 맥날을 맨날 가는 건 아니죠. 어쩌다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10분 15분 뛰면 5분이어도 5분은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5분에서 10분 정도 뛰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그럼 15분 잡아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동산 이런 게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공짜로 구경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이게 지나가다가 저희 집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보면 흰색 바탕이 주황색이죠. 아파트가 딱 이렇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아파트 배색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 그 로고랑 똑같이 생겼네 이래가지고 쭉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요렇게 팔자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마크 한 게 돼 있고, 그게 보니까 온천동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갖고 뭐 건축년도 보니까 뭐 신축이 돼요. 그래갖고 그러면
뭐 아무튼 저는 그런 감각을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미 맛을 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타협할 수 없다. 그거만 이제 정해놓고 그냥 요런 스타일로 그냥 가기로 했는데, 매물을 쭉 보니까 월세가 보증금 3천에 60인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게 있어? 이렇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평수는 한 18평입니다. 18평.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제가 들어 살고 있으면 뭐 그래도 막 엄청 막 넉넉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었거든요. 총각 월세 너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썰을 이제 쭉 푸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구하고 싶은 집을 딱 찾아버렸죠. 그렇죠? 그거는 뭡니까? 아무튼 이제 이거 이 정도면 나도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거실 한 개에 부엌 있고 침실 있고 베란다 있고 해장실 한 개 있고 그냥 딱 그 정도 집이거든요. 제가 혼자 살기에는 큰 집이고 그냥 뭐 와이프랑 뭐 신혼 초반에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이 좁아지면 그때는 뭐 이사를 해도 됩니다. 그거는 뭐 한참 걸릴 일이고요. 아무튼 이제 목표가 뭐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60이지만 관리비가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단지가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동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 이런 것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저렴한 매물 찾으면 이제 15층 미만에서 한 55만 원, 뭐 그 정도 매물도 봤거든요. 그거는 뭐 이제 운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안에 뭐 카페 같은 거 있고 헬스장 이용 가능하고요. 뭐 저랑 와이프 2명 헬스장만 해도 뭐 한 달에 거진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것만 해도 관리비 충분히 낼만 합니다, 그렇죠? 그냥 커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경비실 있고 주차까지, 주차도 뭐 1.5대 주차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주차비도 뭐 한 달에 5만 원씩 낸다 하면은 이미 관리비는 제가 봤을 땐 뽕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100% 금년 시설입니다. 금년 시설. 그래서 단지 내에서 금년입니다. 무조건. 그래갖고 뭔 생각까지 했냐? 천로죠. 그쵸? 온이니까 이제 불이고 천은 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는 땅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나무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공원 같은 게 조그만한 거 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담배 피면 뭐 절대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게 문구 같은 게 이제 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행이 다 갖춰진 희한한 아파트가 있다.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나를 위한 아파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안에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다 봤습니다. 와, 이거는 너무 이쁜데? 이거는 45만 원 주고 거기 들어갈 바에는 그냥 25를 더 주고 그냥 그 방으로 가겠다. 딱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완전 그냥 삶의 질이 틀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45만 원짜리 집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말고도 이제 그 바로 옆에 또 55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방이 2개입니다. 근데 앞에서 막 이제 골목길이다 보니까 막 고기 구워 먹고, 집에서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막 그 소리가요. 그 동네 전체 퍼지고 막 이제 그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저는 좀 요새 나이 드니까 깨더라고요. 이제 주변 소음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한 환경을 좀 원하는데, 이 아파트를 가면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마다 좀 휴식을 하는 느낌이 들고, 막 그 세라젬 의료기기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막 심심한 안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훨씬 더 좋았다. 안에 뭐 유치원도 있고 뭐 놀이터 있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뭐 산책로 뭐 그런 거 큰 것까지는 없어요. 완전 그런 큰 단지가 아니라서 뭐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이게 또 부동산 매물 시세 보니까 그 20위 밖으로 물러난 아파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좀 인기 없을 수는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2만 원 아파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금액이 딱 3천에 70으로 이제 그러니까 관리비 포함 75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할 수 있게 됐고,
근데 뭐 돈이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70만 원 낼 수 있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막 왜 돈 이야기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중에서 ETF라고 압니까? ETF라 하면은, 저도 사실 주식 몰라요. 저는 주식은 막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 풀무원이라는 주식이 너무 내가 봤을 때 낮게 평가된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래 딱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현대자동차가 있고 막 기아자동차 있고 막 KGM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완전 막 KGM은 3,000원이고 뭐 저기 삼성은 막 몇만입니까? 그렇죠. 막 그 정도 하죠. 왜 이렇게 뭐 10배나 넘게 차이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의문을 한 번씩 가집니다. 뭐 보면은 뭐 경영 문제도 있고 뭐 가족끼리 뭐 재산 분배 때문에 그게 그거를 뭘 쪼개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주식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거는 이제 둘째고 그런 거 이제 뭐 주식 발행된 거 같고 막 장난질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잘 몰라요. 용어 한 개도 모릅니다. 근데 대충 원래 장사하던 그 감각대로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저렴한 것 같은데 분명히 뭐 1, 2년 뒤에 뭔가 개발돼서 확 오를 법한 기미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 그래도 구입을 해봅니다. 제가 아무튼 그래도 풀무원도 아무튼 5,000원 하던 게 뭐 10,000원 넘었다. 그 말도 그저께 한번 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ETF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딱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게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에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 500개를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순위가 변동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 그 500위 안에 있을 거고 조금 실적이 나쁘거나 경영이 악화되면 내려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갖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있습니까? 뭐 P&G 아니면 뭐 코카콜라, 뭐 테슬라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기업이 보통 그런 게 있고 그 기업의 주식을 그냥 저희가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이게 근데 막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기발한 사람이 옛날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양념치킨도 먹고 싶고 간장치킨도 먹고 싶고 후라이드도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2개 시키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입니다. 이거 시켰을 때 양념 맛없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 집에서는 처음 시켜 먹거든요. 저는 이제 뭐 처갓집만 맨날 먹다가 페리카나를 시켰는데 페리카나 맛을 모르니까 이거 양념 망하면 어쩌지, 양념 맛없으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양념 4분의 1, 뭐 간장 4분의 1, 후라이드 4분의 1, 땡초 4분의 1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도시락처럼 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격이 뭐 한 주당 가격이겠죠. 뭐 17,000원, 18,000원 그렇게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파신다 보면 되고 ETF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PT로 살짝 보고 있는데 아무튼 주식을 한 개만 딸랑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도 되겠다 싶으면 사도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제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은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도시락 그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일론 머스크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500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그 자체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은 워낙 센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을 투자를 하려면 이제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조금 신빙성이 가지지 않을까요? 이제 제 생각은 그렇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1900 언제였지? 그 지금 100년 동안요 수익률이 계속 이제 연평균 10%입니다. 그래서 사기만 하면 올라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 나고 이러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코로나 때도 한 20% 떨어지고 뭐 버블 때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공황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탁 고꾸라지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현금 쟁겨놓다가 이렇게 탁 사고,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내가 와이프에게 주식을, 그러니까 뭔가 투자 자본을 굴리려고 뭔가 추천을 한다면 90%는 무조건 S&P 500에 넣어라 하고 말할 정도로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이 거진, 장기 보유할 때는 거진 보장된다는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컸거든요. 초보한테 그냥 모닝몰 하듯이 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2배, 3배씩 뛰고 그런 주식은 아니지만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있죠. 그러면 진짜로 이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이렇게 돈이 불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유튜브 보시면 뭐 웬만한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추천을 할 거예요. 뭐 그러고 나는 왜 추천하지? 근데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다른 건 아무튼 이제 리스크도 없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추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1억을 모았다 칩시다. 그러면 1억 모아가지고 거기에 넣었어요. 넣으면은 그 뭐 연마다 이제 1,000만 원씩 나오겠죠. 맞죠? 1억을 넣었으면 1,00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월세가 75만 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밥도 먹어야 되고 전기, 수도세 다 내야 된다 칩시다. 그러면 뭐 한 90만 원 정도 나왔다 칠게요. 제가 식비가 지금 12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혼자 사니까 뭐 10만 원 안에 수도세, 전기세 뭐 다 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80,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1년에 제가 한 1억,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튼 주식 올라가는 것만 해도 10%씩 오른댔으니까, 그러면 아무튼 1,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1억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튼 이 집을 사실 뭐 월급만 받고 있으면 뭐 거짓 뭐 공짜로 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2천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월세 계속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데 투자를 해야 게임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차도요. 차도 보면은 제가 쭉 봤습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거의 1년 동안 차에 대한 정보를 계속 봤지만 그냥 싼 차는 싼 차 나름의 그런 게 있고요. 뭐 신차는 당연히 신차만의 그런 게 있겠죠. 뭐 리콜 받으면 리콜도 가야 되고, 뭐 아무튼 감가도 당해야 되고, 또 중간급을 살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목돈이 많이 묶이거든요. 그렇죠? 뭐 신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그냥 뭐 5년 정도 된 차를 그렇게 감가 좀 맞은 거를 사는 게 가성비 있게 타는 거다, 그런 말도 많은데, 아니면 애초에 뭐 10년 된 저렴한 차를 사시든지요. 근데 그런 건 또 이제 차를 잘 볼 줄 알아야 이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뭐 경매 이야기도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10%씩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지금 수수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거까지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는 큰데, 뭐 이야기는 할게요. 국내에서도 그 ETF 그 S&P 500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요. 그게 타이거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면은 이제 아무튼 처리가 다 돼서 온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 주식이 한국으로 배달이 돼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아무튼 돈은 안 된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금 나올 때는 원래 세금이 매겨지거든요. 원래 한 20만 원 나온다 치면은,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있으면 2%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한번 세금 떼고 한 15만 원 정도 들어올 거예요. 16만 원 정도. 뭐 이제 그거는 거고, 우리가 미국 계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내가 직접 그냥 그 집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배달시킨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돈을 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환전해가지고 그것도 돈 다시 또 갖고 와야 되거든요. 환율 시세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 소득이, 근데 국내 거 타이거 그런 거는 이미 그런 게 다 끝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발생을 안 하고,
외국에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돈을 아무튼 가져온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원화에 대한 차익을 또 볼 수가 있고, 그거는 또 뭐랍니까, 그 세금 신고하는 거는 보니까 제가 이거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 뭐 세무사 또 들이면 또 돈도 들죠. 그래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간단한 건 그냥 타이거 그 국내에서 S&P 500 거기 이제 돼 있는 그 제품을 사는 게 좀 나을 거는 같았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돈 들어가고 돈 빼지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환율 차이는 없습니다. 아예 뭐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오토로 돌리면 되죠. 그거는 이제 완전 그거지. 미국 쪽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본인이 그런 거 이제 환율 같은 것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그쵸, 이제 도전할 수도 있고, 물론 정확한 정보 지금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알아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거는 넘어가서 나중에 뭐 자동차 쪽으로 가면은 자동차 필요합니다. 뭐 가족들이랑 여행 저는 가고 싶어요. 주말마다 가고 싶고.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좀 신차 느낌을 바랄 수도 있겠다, 와이프가. 그래서 신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 근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뭐 현대자동차가 제가 보니까 제일 좀 저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해형 무슨 반납하는 거거든요. 모르겠다. 그 아무튼 3년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3년을 계약을 하면 그 뭐지? 아무튼 할부금 냅니다. 할부금 3년 동안 내고 아무튼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렌트랑 똑같죠. 렌트랑 똑같은데 번호판이 그냥 하허호 이게 아니고, 월 납입금 한 19만원, 20만원 이래 내면은 코나를 탈 수 있고, 21만원 내면 뭐 아이오닉 탈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그렇게 하면은 뭐 차에 들어가는 돈이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300 초반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기름값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뭐 사자마자 정비 같은 거를 또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비용이랑 감가가 해년마다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해년마다 보통 뭐 2천만 원대면 한 200만 원씩은 감가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내가 진짜 뽑기를 잘해가지고 이것조차 감가를 잘 내는 그런,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그런 차를 사서 감가율을 뭐 100만 원밖에 안 맞는 그런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차는 예외적으로 좀 200만 원 이상 감가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 이 편한 세상 출퇴근을 22km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하면은 대충 8,000km입니다. 그러면 대충 전기 충전비가 한 4천이가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근데 내연기관으로 가면 보통 한 3배, 4배 정도 나오죠. 그러면 기름값이 한 1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뭐 그런 계산을 하면은 아무튼 차값이 100만 원만 떨어지더라도 뭐 기름값에서 그게 또 장충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좀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그 쓰고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물론 취등록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그게 조금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 200 내야겠죠. 그러니까 3년에 1, 200이면 거의 30만 원 정도 추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200만 원 낸다 치면 1년에 한 6만 원 정도 추가합니까? 67만 원 정도? 그러면 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신형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면을 먹을래? 아까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을래? 배달 먹을래? 아니면 직접 만들어 먹을래? 거기서 아무튼 그래도 신형이니까 신형차 나름의 그런 청결함, 그 다음에 고장 일절 없음,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또 80만 원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타이어 교환도 되고 유류비도 80만 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만 해도 완전 꿀입니다. 그렇죠? 유류비 80만 원 지원이면 뭐 2년 정도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랑 그런 거만 치면 또 취등록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세가 되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3년마다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대신에 다음번에도 현대의 다음 전기차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전기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없고요. 그때도 다시 그런 3년 약정이든지 뭐 4년 약정이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바꿔 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차량 감가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그게 이제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 그나마 니로를 뭐 2000 초반대 그쵸 그냥 에어 깡통 이런 거 사가지고 제가 탈 생각도 했었는데 뭐 지나고 2년 3년 지나보자 그것도 한 4, 500 정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못해도. 그리고 이제 중고차 딜러한테 팔 때 더 후려치겠죠. 그럼 한 600, 7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보통은 제가 봤을 땐 600 정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게 아무튼 정비도 도중에 받아야 되고 타이어도 교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후형 모델을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쵸? 깡통을 또 아무튼 지금은 신형 모델을 그렇게 그냥 거진 비슷한 돈으로 타는 겁니다. 대충 느낌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물론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진짜 경제적으로 갈 거면 스파크 항상 말했던 그 차 타면 됩니다. 그 차 타면 되는데 이게 자본 소득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1년에 10%의 그 이익률이 평균적으로 발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제가 차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1년에 300만 원이 나오니까 그걸로 차가 유지가 됩니다. 맞죠, 그지? 그래서 제가 한 1억 5천을 모으면 차랑 집을 공짜로 누리고 다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제가 월급 벌어들인 걸로는 계속 재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거진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자, 뭐 이야기 하자니까 아무튼 가고 싶은 동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용한 아파트 동네였다. 그 다음에 그게 도로가에 있어서 차도 바로 탁 들어올 수 있고 인프라 당연히 잘 돼 있죠. 뭐 엄청 A급 인프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오케이 무조건 난 들어간다. 그 정도였고 저는 이 반송도 만족하는 사나이인데 거기를 만족 못 하겠습니까?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그래도 신혼집으로서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주식 수익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좀 못 믿어오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사실 월세를 충당한다. 근데 이 지금 18평 평수를 전세로 살려고 하면 4억을 줘야 되거든요. 4억이면 10%하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4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월세로 그냥 3천만 원 이래 주고 동굴령이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세 대출 뭐 받을 수도 없습니다. 뭐 사실 이런 거 누나 아빠한테 이야기해봤자 저는 이제 안 통할 거랍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나 그 아파트 좋더라.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거기 그냥 신혼집 차리고 싶다. 그런 말은 했거든요. 그래갖고 뭡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세를 가야지 월세를 왜 가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별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뭐 항상 원래 결과로 이야기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튼 저 나름은 이제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저 계속 투자금 굴릴 거면은 여러분 년 10% 수익입니다. 무조건 투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100%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이렇게 쫙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 뭐 그 시기를 틈타서 빨리 팔아버리고 또 올라갈 때쯤에 사면 안 되냐. 그거 실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2번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2번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또 뭐 고수가 되면 그런 건 뭐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락장일 때는 이렇게 뭔가 뺄 수가 없겠죠. 그쪽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주식 넣어놓은 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러니까 생활할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최소 한 1, 2년치는 제가 살 돈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어차피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생활비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는 돈만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뭐 투자는 할 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무튼 예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뭐랍니까 이제 버텨내기 힘든 것 같고
좀 투자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는요. 그래갖고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1억 5천 너 언제 모을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을 모은다 해도 지금 생활대로 사실은 생활 유지해야 되거든요. 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진 뭐 한 2억 정도는 돼야 뭡니까 이제 한 5천만 원에서 10%하면 이제 1년에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더, 뭐 4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뭐 여행 한두 번 정도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여행. 그러니까 그 남은 월급은 또 오로지 다 적응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방금 말했죠. 뭐 1억에서 그 끼까지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돈이 모인 상태니까 계속 1,000만 원씩 계속 년마다 불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넣는 금액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뭐 시드 머니가 적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가 또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연히 그게 과제죠. 그러니까 20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뭐 한 4년, 5년 저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드는 생각은 아까 말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 투자된 거를 이렇게 암묵적으로 발휘해서 이제 2배, 3배 올라갈 거를 딱 사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을 하려면 그래도 그 주식이 갑자기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장기니까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반년에서 뭐 1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한 2번, 3번, 4번 정도 딱 겪으면 완전 막 자본금 1억 넘게 뻥튀기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동안에 망할 수도 있고요. 느낌은 아시겠죠? 그래갖고 돈이 근데 너무 많아지면은 조금 리스크가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한 1억 정도가 모이면 그때는 그냥 거기 그냥 딱 넣어버리고 1억 5천, 2억까지는 딱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은 그게 뭐 2배, 3배씩 벌 수 있는데 조금씩 넣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굴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최대한 좀 안 망하는 선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는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했고 어머니도 사실은 뭐 전세 가야지. 근데 엄마는 전세 거기는 뭐 청년지원금 이런 걸로 전세 대출도 안 나온다. 그냥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계획을 어머니한테 막 1대1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머니께서도 좀 뭐 탐탁지 않아 하시겠죠. 당연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처음에 제가 장사한다 했을 때 회사 그냥 진득하게 다니지 왜 장사냐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미싱할 때도 아버지께서 니 남자가 뭐 미싱하냐 했습니다. 근데 뭐 항상 결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아무튼 제 자립심 가지고 그냥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나랑 같이 살 건지 그거 이제 본인 의사 물어보고 같이 살래? 하면 이제 같이 사는 거고 뭐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무튼 삶의 키워드가 혼자서 자립심 가진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식을 좀 더 활용을 해야겠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은 뭐 사고 팔고 뭐 매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일단 월세로 사니까 제가 그런 거 매매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장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갖고 뭐 사도 애매한 데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갈 법한 데를 또 사야겠죠. 뭐 그래가지고 자, 그거는 나중 문제고 누구는 또 금을 사라 그런 말도 있는데 전 금값이 아직도 왜 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금을 많이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심리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좀 사람 심리를 더 좀 공부를 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떤 분께서 금값이 뭐 300만 원까지 오른다. 금 좀 사놔라. 뭐 그런 말도 하셨거든요. 근데 좀 지켜보니까 그저께는 70이었는데 벌써 75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고 자, 뭐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갖고 아무튼 신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면은 무료로 새로운 차를 계속 감가 맞기 전에, 그러니까 감가가 되겠죠.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차들 운용하는 거랑 뭐 그렇게 금액이 차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발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신차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꿈은 가질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차를 공급해줘야 또 중고차도 다른 분들이 타고 다니시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거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계속 뭐 해야 되냐? 기본 소득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계속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계속 더 불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계속 그냥 열심히 하고요. 수익을 더 올리고 싶은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마케팅 잼병인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한 거밖에 모릅니다. 근데 조금 든 생각. 이번에 제가 통도사를 다녀왔어요. 통도사를 그냥 원래 양산에 저희 그 솥밭산 공원묘지에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이번에 그 메밀꽃밭 가자 한 겁니다. 통도사에. 근데 가니까 이제 무료 입장이라 가지고 갔거든요. 추석 당일은 이제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메밀꽃밭을 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옛날에 뭐 사진 저 엄청 잘 찍는 사람 아닙니다. 뭐 ISO 이런 거 뭐 조금 만질 줄은 아는데 제가 프로 정도로는 막 다다닥 이렇게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감도 조절 딱 하고 그런 거는 못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조교할 때 그 사진학과 애들이 있습니다. 사진학과 전공인 애들은요,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해요. 그냥 그 순간에 이런 빛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다다다닥 조작 다 해서 그대로 그냥 수동으로 탁 찍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디 여신같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런 걸 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때는 이 렌즈를 딱 하면 이 아가씨가 좋아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사진 딱 모델 찍어주고. 그게 프로죠, 그쵸? 그냥 학부생인데 딱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아무튼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친구들. 그래갖고 보면은 그냥 이제 가로, 세로 이제 그리드, 선 잘 맞추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뭐 그런 것만 딱 정해놓고, 구도 같은 거는 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죠. 있으면 여기 점 사이 아무튼 요런 데 좀 피사체를 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웃포커싱이 되고, 딱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래갖고 이번에 몇 개 찍었는데 좀 많이 찍었어요. 좀 찍긴 많이 찍었는데 이게 유튜브는 조회수가 그러니까 1, 200 이렇게 나오고 막 진짜 뭐 개인적인 이야기 올리면 50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근데 뭐랍니까? 그러니까 좀 유입이 될 만하게 썸네일도 찍고 내용도 뭔가 이제 뭐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티코스도 만들기 이런 거 하면은 뭐 500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 300, 뭐 500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통도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국내 여행지가 있구나 이러면서 스크롤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올리니까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양산 때도 그런 거 살짝 느꼈었는데, 통도사는 좀 더 큰 키워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진도 어느 정도 이게 그날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진짜 뭐라 합니까? 완전 진짜 그림같이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잘 찍은 게 아니고 그날 날씨가 나온 겁니다. 누가 찍어도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찍었는데 조회수가 25,000만 이렇게 넘게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보다는 또 틀리죠, 그쵸? 그래가지고 반여동인데 근처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거를 몇 개 봤습니다. 그러니까 25,000이 떴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뭐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인스타에 빵 써는 거 70만 뜬 적도 있거든요. 80만 뜬 적도 있는데 손님 딱 3분 왔습니다. 3분요. 그러니까 많이 뜬다고 해서 막 대박 났다 이게 아니고 뭐 진짜 하루 한두 팀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족끼리 그러니까 뭐 나갈 일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특히 무료 입장이면 더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단풍이 이제 필 수 있으니까 단풍 좀 일찍 핀 데가 이런 데 있다 이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쪽으로 해서 뭐 가게 노출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볼까 뭐 시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가가지고 뭐 사진만 찍고 그냥 뭐 글만 올리면 되는데 그렇죠? 간단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밥도요. 밥도 그러니까 1억 지금까지 한 2억을 모아야 제가 여행까지 가겠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갈 거 아닙니까, 와이프랑. 그러면 뭐 3억 모으면 진짜 뭐 완전 무료로 뭐 애까지 뭐 사육비 뭐 다 내겠죠, 그렇죠? 뭐 4억까지 모으면 뭡니까, 진짜 밥도 이제 맨날 뭐 배달 시켜 먹어도 뭐 안 망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탁탁탁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억 안 모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큰 집으로 갈 거면 조금 뭐 돈은 좀 쓰겠죠. 뭐 그 정도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아무튼 근로소득도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아무튼 지장 없겠다.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시드머니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엄청 대형 신상 카페는 우리끼리는 가지 말자 했거든요. 가지 말자 했고, 왜? 제가 가도 뭔가 배울 게 있으면 갈 것 같은데 가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크게 배울 게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텐동집도 가고 이번에도 정관에 그 누나가 가는 데가 있었어요. 누나가 그러니까 정관에서 딱 그 많은 카페 중에서 딱 한 곳만 알아본 데가 있었습니다. 개인 카페였고 저랑 사실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거를 안 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지역보다는 이거에 투자해서 계속 늘리는 게 이제 큰 사람인데, 그 뭐랍니까?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이 사람 커피쟁이다 딱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떼도 못 만드는 사장님한테서 제가 커피를 먹고 싶진 않아요, 사실 저는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많죠. 근데 뭐 그냥 알바생들이 그냥 훅 부어주고 뭐 이런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사장도 2년 했는데 라떼 못 하고. 그런데 좀 저는 제가 취업했지만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제가 라떼를 칠 줄 아니까 너가 라떼 나 가르쳐 줘야겠네,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농담 삼아서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근데 이제 이분 딱 봐도 뭐 그런 거는 예사로 하고 직원, 거기에 있는 직원 딱 한 분 있으셨는데 뭐 부부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안 비쌌습니다. 안 비싸고 이제 부모님이랑 저랑 이제 누나 저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래갖고 핸드드립을 보통 좀 하기가 힘들죠, 요즘. 근데 추석 당일에도 장사를 이 사람은 이제 하셨고, 이 사장님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금액도 괜찮았어요. 6,000원부터 해서 뭐 9,000원까지 있었고, 뭐 게이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메뉴판에서 누나랑 우리는 드립을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제가 커피 원두향을 다 맡아보니까 산미가 너무 세니까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는 못 드실 것 같고요. 카페인도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잔 시켜서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에스프레소로 만든 아메리카노 2잔 시키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산미 있는 거 2개 시키자 했는데 바로 신이 나서 이 원두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게 사장님 얼굴에서 보였어요. 완전 필사적인 얼굴. 그래갖고 어머 좋죠. 그래갖고 시키고, 근데 이게 보면 200ml 정도는 우리가 그쪽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 가격을 유지를 하려면 이 원두 단가를 조금 더 적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에 그렇게 이 사장은 대응을 했다. 그렇죠. 이것부터 저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냥 커피, 그냥 뭐, 이거 뭐, 안 좋은데 그냥, 진짜 그냥 크기만 하고 맛 안 좋은데 가면은, 뭐 양만 이렇고 원두도 진짜 보면 브라질 70, 80% 넣고 막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 브라질에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막 탄맛 커피 이러잖아요. 그게 다 보통 브라질 겁니다. 제일 싸고 맛없는 거. 스타벅스도 사실 보면 커피 맛없죠. 뭐 왜겠어요? 커피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거는 보면 어때요? 장사로서 뭔가 이제 혼이 담기지 않았어요. 요리에 혼이 안 담겼죠. 그래갖고 그냥 비슷한 맛만 낸 거지. 인테리어 해서 그냥 컨셉
사진 찍게 만든 그런 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데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거 생계가 달려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험 기간에 놓여 있는 그런 사장님들 집에만 방문을 하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만 가자. 어머니 아버지도 찬성. 밥도 그런 데만 가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의리의리하고 예약해야 되고 그런 데 말고 그렇게 진짜 이제 정성껏 하는 그런 집 찾아서 가자. 자, 아무튼 커피숍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커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요즘 4,000원, 뭐 개인 카페 요즘 4,000원 정도 합니다. 충분히 4,000원에 맞는 퀄리티였고, 이게 또 마침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집처럼 이제 수제 티코스터인데, 이분들이 만드신 것 같지는 않았고, 어디선가 구입을 해오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써야 됩니다. 이 금액이 비쌉니다. 그렇죠? 5,000원,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사면은. 비싼 거 사면은. 그러면 아까워서라도 계속 쓰겠죠. 그래서 그 세탁을 자주 하고 그런 게 딱 보이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근데 마감이 이렇게 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재봉선도 조금 이렇게 그냥 좀 완전 기계처럼 아닌 그냥 손 많이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쓰는구나. 이게 대중적인 디자인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즉각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뭐 트롤리 같은 거 하면, 트롤리 압니까? 트롤리를 하면은, 맞나? 그러니까 아무튼 물 같은 것도 이제 셀프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놓으셨던데, 이제 그런 거 좀 어떻게 해놨는지 좀 보고, 테이블 세팅, 뭐 그런 것도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의자를, 그러니까 저희 집처럼 이런 거를 이제 넣었다 뺐다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좁은 평수에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객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완전 그냥 이제 일자형 소파로 이렇게 탁 해버리고 가운데만 테이블 탁탁탁 이렇게 놓는 식으로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땐 청소도 좀 간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이게 아이디어로서 승부를 안 내면은 장사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지식 같은 거를 최대한 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게에 녹여낸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간판 비싼 거 아니고 그냥 뭐 좀 컨셉을 네온 간판식으로 했던데 네온 간판 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고 밖에 간판 조그만한 거 이런 거만 딱 붙여놓고 근데 이제 가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다 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망의 빵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이야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월요일에 이렇게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찍었는데 이게 날아가니까 제가 가슴이 아팠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뭐죠? 아무튼 요만한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들렌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게 탁 있었는데 한 6, 7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누나 뭐 원래 장난 많이 칩니다. 이거 다 사도 다 먹자 이렇게 시켰는데 누나가 딱 3개만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그냥 저는 식단 중이니까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서 이 부스러기 남은 걸 입에 넣는데 이게 향이 확 터지는 겁니다. 이 사장님 이래갖고 안 남겠는데 라는 생각이 확 지배적이거든요. 커피로는 남는데 베이커리는 이 뭐 원가율 한 50% 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 먹자마자 이 무슨 3,500원이 이런 환상적인 맛이냐 이러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향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찐 말차 이런 거를 꾸덕꾸덕하게 넣어가지고 확 폭발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만화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맛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네,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게 판매를 하는 집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부산 탑5 안에 들어가야 될 그런 금액대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맛있다가 아니고요. 그 금액에 맛있냐 안 맛있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3,500원에 그쵸? 이거 재고 1개만 남아도 뭐 3개 안 파는 꼴이잖아요. 그쵸? 저라면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장사인데 그 여자 직원분인지 뭐 와이프 분이신지 여사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짱이었습니다. 먹었을 때 그 식감 완벽했습니다. 완벽했고 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거저 먹는 수준 딱 느껴집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 그 가게 제가 2번 가기 힘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그날 JM을 가려고 했지만 JM이 그게 뭐지 이게 닫았더라고요. 이게 가게가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개인 카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하고 누나가 이제 추천한 대로 이제 가는 거였고, 거기도 커피 금액이 6,000원, 7,000원 이래 받길래 너무 비싼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저희끼리 간 거였는데, 생각외로 이제 저희랑 비슷한 처지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거기다가 돈으로 때려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이거는 나도 반영해도 되겠다. 이건 아니네. 앞치마는 이런 거 다 인테리어는 이렇게 뭐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도 진짜 필사적입니다. 얼마나 본인도 안 남는 거 아는데 그렇게 음식을 했을까요? 재고를 남기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곤조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뭐 오뚜기 케찹도 있지만 하인즈 케찹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인즈를 써서 장사를 하면 안 남겠죠. 솔직히 말해서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중국집에서 하인즈 쓸까요? 안 씁니다. 안 쓰고 보통 그냥 그 금액에 맞는 음식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곤조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하인즈를 써야 된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는 딱 그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사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오래 하는 게 그 동네 지역 상권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냥 요거 한 개 다 주세요. 이거 한 줄 다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거기 있는 거 뭐 다쿠아제 같은 아닌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 디저트를 한 개씩 다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밖에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십니까? 사장님께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재료를 안 아끼신 것 같은데요. 이 맛이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그냥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하다면서 레몬 마들렌 또 서비스 몇 개 주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님한테는 그 말이 꽂혀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먹자마자 저희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음식에 장난치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금액에 안 맞게 아무튼 뭐고 씨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그런 데는 돈 쓰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쵸? 오히려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돈 쓴 거는 뭐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안 먹고 이제 가족들 다 줬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누나랑 엄마 다 먹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샀는지 뭐 아직 남아가지고 누나가 회사 가가지고 또 간식 사서 먹고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계획도 뭐 조금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너무 비싼 데 말고 그냥 10,000원 초반으로도 먹을 수 있는 밥집 같은 게 있겠죠. 뭐 10,000원 미만도 있고. 참고로 이날 우리는 우동 먹었습니다. 홈플러스, 그러니까 연대가 없어가지고 홈플러스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동 먹고 돈가스 먹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짬뽕 9,000원, 어머니는 우동 8,000원 뭐 그런 거 먹었습니다. 뭐 제사 음식 조금 먹고요. 그것도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도 장사하는구나 싶고, 홈플러스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하차 알바를 하면서 제일 싫었던 거는 그 노래입니다. 이 홈플러스가 그렇게 폐업을 많이 한다는데 사실 경영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니다, 그것도 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새 대형 그런 마트 가면 어디 가면 그런 게 그 CM송 광고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없애도 좀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무튼 알바하면서도 그게 제일 싫었거든요. 맨날 그거 무슨 어묵 광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랑 그냥 푸드코트에서 먹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애기들 놀이기구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소리가 그 펭수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너무 크게 나가지고 밥 먹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만 빼면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이게 또 삼성카드로 또 끌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5% 이렇게 사업 경비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5% 할인도 받거든요. 그래서 장도 보는데 장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코스트코 이런 거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또 소량으로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차도 무료고
그냥 거기 주차해놓고 이렇게 그쵸 이제 커피숍 다녀오고. 저는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자체는 좋아하는데 딱 그 노래만 없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긴 했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손님분들한테 불편한 게 한 개, 두 개씩 쌓이고, 사실 그 광고한다고 해서 저는 얼마나 그게 뭐 이제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팔리는지. 근데 차라리 없는 게 손님분들이 더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손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갖고 뭐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죠. 주말에 쉬면서, 그러니까 쉬니까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듭니다. 예, 그럴 때 억지로든 간에 찾아본 게, 그쵸. 일단은 거기 원룸 그 오피스텔촌을 돌아본 거였고, 돌아다니면서, 아, 이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주변에 술집도 너무 많고, 시끄럽고, 담배 피는 사람 너무 많고, 어둡고, 혹시나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될 사람이 우리 집 놀러 온다 하면은, 아, 그래도 좀 위험한데, 그런 느낌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역세권입니다. 5분 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오르막이고. 근데 같은 5분 거리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거기는 와, 보자마자 이거 우리 집인데 그런 느낌이 이제 완전 막 요까지 들었다는 점. 그래가지고 이제 저 집을 갖기 위해서는 매달 월세 내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돈을 굴리는 영역까지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 근데 아직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연습은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자취방을 그러면 1, 2년 내에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게 뭐 잘 돼가지고 뭐 자본금을 최대한 늦게 털어 넣을수록 뭡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지금 확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또 모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선 들어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최소 1억입니다. 최소 1억이고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억 5천. 그렇게 해야 차도 유지를 할 수 있고. 이제 느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뭐 또 같이 투자하자 뭐 그런 말도 이제 나오면은,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저는 웬만하면 혼자 하고 싶거든요. 혼자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짐을 지어주기 싫어요. 혼자 힘을 한번 해보고, 진짜로. 근데 와이프가 저랑 같이 한 걸 또 즐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애초에 그냥 따로 빼놓고요. 이제 혼자서 의지 안 하고 살 수 있는, 뭐 오히려 여자 쪽에서 저를 의지했으면 해도 돼요. 차라리 그게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주는 게 원래 좋죠. 그래갖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고, 시드머니를 조금씩 올리기 위해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보내는 것도 조금 로컬 맛집 위주로 더더욱 가야겠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도 이런 게 막 사실은 너무 비싼 커피 8,000원짜리 먹고 이런 거 아버지 진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요런 이야기 하니까 나 장사에도 도움되고, 이번에 이거 아빠가 추천한 메밀꽃밭 너무 조회수 많이 나왔다. 요거 때문에 좀 가게 물어본 사람도 좀 있다. 이러니까 아버지도 기분 좋으시겠죠. 그래갖고 그거는 뭐 가족 여행을 앞으로 이제 뭐 밥 먹을 거면 그렇게 로컬 맛집도 하고 근교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데 찾아서 가면 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결론까지 내린 주말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인생에 이런 게 좀 뭐라 합니까, 저의 방향성이 조금 생긴 거죠. 더. 그쵸. 그래갖고 지금 KGM 주식 넣은 거는 이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또 한번 찾아볼 겁니다. 또 오를 법한 주식 찾아보고, 주식을 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냥 S&P 500이라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 국내 주식도요. 그냥 할 거면 그 매니에 500이 정도에서 딱 돌아가는 거기서만 저는 넣을 거거든요. 완전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는 단타는 원래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뭐 아무튼 1억까지 버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는 단타 없이는 단타란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제 생각에는 없다. 그게 그거고, 제가 게임에서 장사 잘한다고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은 너무 풀려가지고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 그래봤자 그것도 사실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매니아 같은 데서 뭐 구입하겠습니다. 전화 오면은 일하다가도 가서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주고 오고 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뭐 엄청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주식은 그냥 딸깍이죠. 일하면서도 그냥 딸깍 누르면 끝납니다. 이제 그런 편의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계속 이제 갑니다. 뭐 아무튼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진짜 잡소리했습니다. 잡소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그냥 별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튼 그냥 그런 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 한계에 아무튼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고 느낀 바대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트이어서, 물론 이게 정답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항상 더 하고 항상 또 말은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맥날 갔다 했잖아요. 맥날 가가지고 그 누나가 무슨 페퍼로니 뭐 버거 있대요. 그거를 뭐 사면은 그 NCT 스티커 뭔가 뭐 그걸 준답니다. 마크의 스티커인가. 그걸 제가 한 개 시키고, 그 다음에 더블 쿼터 파운더 시키고 18,000원치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게 10,000원짜리 햄버거는 원래 돈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누나한테 준다는 느낌으로 썼는데 맛있어요. 재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딸려오는 2,000원짜리 맥너겟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맥너겟을 먹으면 진짜 뭐 맛있었거든요. 완전 이상한 잡맛이 안 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먹어보면 이거는 이상해요, 맛이. 먹으면 이상해, 니글거리고, 고기가 진짜 고기가 아니고 뭔가 이제 잡고기 섞인 걸로 단가를 최대한 떨어뜨렸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햄버거도 사실은 마케팅을 그냥 최대한 물가 상승률에 맞게, 빅맥 같은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옛날 맛이 아니거든요. 빅맥을 항상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금액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고기 같은 게 좀 등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원짜리 햄버거를 먹으니까 진짜 옛날에 먹던 그런 맥도날드 정상적인 맛이 났다. 맥도날드도 바보가 아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날 좀 느꼈고, 특히 좀 1,2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해도 이게 먹으면, 옛날엔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먹을 때마다 뭔가 이빨 벗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상하죠. 그래갖고 먹을 때마다 이것도 왜 이런 맛이 나지? 이러면서 이제 먹는데, 그래서 그냥 공부 겸해서 이거는 맥플러리를 시켜봤거든요. 맥플러리가 3,000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 이빨 벗겨진 느낌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역시 싼 거 중에 좋은 거 없구나. 특히 이제 대기업 제품은 더 그렇고, 그냥 가격으로 손님을 이렇게 유인할 수 있어요. 먹고 뭐 설사하고 그런 건 아닌데,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음식의 맛을 더욱 알아버린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 디저트도 양은 요만했는데 맛은 이랬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찾았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를 더 누려야, 또 건강한 걸 먹어야 또 오래 살겠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더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최대한 지금 동네 손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네 손님들 계속 잘해드리고, 뭐 그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맥도날드까지 대충 후기 남기고 그렇게 오늘 끝내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